수백억 재산을 가진 강남 건물주 김만수 회장에게 피부치라곤 단 하나였던 아들마저 잃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회장님, 당신 손자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함께 떼어놓을 수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돈 한 푼 아끼던 짠돌이 회장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인 놀라운 행동, 그리고 피보다 진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감동 실화. 이 이야기의 결말 꼭 확인하세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강남면옥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평양냉면 맛집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가게 주인 김만수 회장의 독특한 인생사가 소문나면서 더 유명해졌죠. 72살의 김만수 회장은 면옥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 자산이 수백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어이, 넌 그 정수기 물 한 방울도 아끼라고 했잖아. 눈 뜨고 있니? 김 회장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종업원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그는 정작 본인은 한 푼도 쓰지 않는 구두쇠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종업원들 사이에선 사장님 지갑에서 돈 나오면 욕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 회장은 가게 구석구석을 돌며 전기 스위치가 불필요하게 켜져 있지는 않은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꼼꼼히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의 냉철한 눈빛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말없이 달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바로 그날이었군요.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떠났죠. 약속 없다. 짧게 대답한 김 회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사진첩. 거기엔 준호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의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강인한 척했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준호야, 너 없이 아버지가 10년을 살았다.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이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돈은 많아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어 더욱 쓸쓸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면옥에 도착했어요. 숙취에 시달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만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준호 씨와 친했던 대학 동기 이민우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김 회장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로 전화했소?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 교제하던 여자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김 회장의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덜컥 떨렸습니다. 아들의 연애사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준호 씨의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여자분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육원에 전화기를 놓치듯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회장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핏줄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보육원에 맡겨져 있다니. 어디, 어느 보육원인지 알고 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기도 외곽이라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건. 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비서를 불러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하라고 지시했죠. 수십 년간 한 푼도 아끼던 그가
처음으로 돈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써. 법률가, 의사, 필요하면 다 불러. 내 손자를 찾아야 해.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피가 살아있다면 나 그거 놓칠 생각 없어. 꽁꽁 얼어있던 김 회장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가을날, 김 회장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행복나눔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 준호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보육원 원장은 김 회장을 경계의 눈초리로 맞이했죠.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후원이라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 손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 준호의 사진과 사망증명서, 그리고 준호의 여자친구였던 서미영에 관한 정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원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혹시 하준이와 하늘이 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라니, 아이가 둘이란 말인가요? 원장의 안내를 받아 놀이터로 나갔을 때 김 회장은 그곳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준아, 하늘아, 이쪽으로 와볼래? 원장이 불렀어요. 두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자아이 하준의 눈. 그 눈이 준호를 닮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김만수 할아버지셔. 인사드려. 아이들은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희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하늘이는 내 동생이고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취는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 김 회장은 매일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선물 가져오셨어요? 하늘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오늘은 책이란다. 너희 둘 다 좋아할 만한 동화책. 하늘이는 기뻐하며 책을 받았지만 하준이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런 하준이의 마음을 읽은 듯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희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왔단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준이는 분명 준호의 아들이었고 김 회장의 친손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하늘이는 사실 하준이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하준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함께 살던 이웃집 아이였대요. 그 아이의 부모도 사고로 돌아가셨고 두 아이는 너무 가까워서 하준이 어머니가 두 아이를 함께 돌봐왔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도 함께 오게 된 거죠.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준이만 자신의 손자였지만 두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보육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하준이를 모퉁이로 불러내어 심하게 꾸짖고 있었어요. 넌 버려진 애야. 그런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니네 같은 애들은 버려져도 싸다고.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이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저 교육 중이었습니다. 교육? 저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단 말이오. 그 자리에서 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이리로 와. 내가 지원하던 그 보육원 후원금 전부 중단시켜. 그리고 내가 매년 5천만 원씩 기부하던 그 돈 모조리 회수해. 원장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애들 등쳐먹고도 사람이라고? 이 보육원 내가 아주 거짓골을 만들어줄 테니까. 보육원에서의 사건 이후 김 회장은 하준이의 입양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그의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늘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 절차가 더 까다로웠습니다. 하준이만 먼저 입양하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가 제안했지만 김 회장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하준이를 데리러 온 날이었죠. 하지만 하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하준이와 하늘이가 서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이제 갈 시간이다. 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없이는 못 가요.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하늘이는 그때 하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에는 어른 같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발이요. 하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늘이는 제 동생이에요. 진짜 동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아들 준호를 떠올렸어요.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김 회장은 천천히 하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피가 다가 아니지. 너한테 동생이 소중하듯 나한테도 내가 소중하단다.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회장은 하늘이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도 내 손녀다. 함께 가자. 그날 밤 김 회장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늘이도 입양하겠소.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시오. 돈은 상관없어. 변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게 만들어. 내가 평생 돈 모은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김 회장은 자신의 소유였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곳을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하준이와 하늘이가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요. 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하늘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준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보육원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듯 했어요. 김 회장은 그런 하준이의 마음을 이해했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선생님도 붙여줄 거고 하늘이가 배우고 싶은 피아노도 가르쳐 줄 거야. 하늘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피아노요? 정말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당장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오마.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직접 손수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종업원들에게 시키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요리를 한 거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수저로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란다.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거야.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김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 회장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하준이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아, 이제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전학 갈 거야. 거기서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치렴. 하준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말요? 그래, 넌 똑똑한 아이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 김 회장은 처음으로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다녀와라. 생전 처음 해보는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하준이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고요. 두 아이는 점점 더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하준이와 하늘이는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등교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을 때 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집이구나.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는 언론사에 연락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다음 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회장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손자, 내 손녀다.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그는 하준이와 하늘이의 입양을 공식화했어요. 물론 세간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죠.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짠돌이 회장의 180도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 소개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에 대한 울림을 주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평생 아끼던 돈을 이제 아이들을 위해 쓰신다고 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요. 이 돈 써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면 그게 내 최고의 투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회장은 하준이와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고 놀랐니?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 말을 들은 김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했어요. 하준이는 11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하늘이는 8살에 밝고 활기찬 소녀로 자라났죠. 김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는 책을 읽고 있었고 하늘이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준아, 하늘아, 이리 와볼래? 김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두 아이가 달려와 양쪽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단다. 아빠 대신 내가 지켜줄게. 하늘이가 김 회장의 주름진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하준이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하준이의 말에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준아,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뭐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성공도 좋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진짜 성공은 따로 있단다. 두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성공한 거예요? 김 회장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성공한 것 같구나.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돈으로만 가치를 매기던 김 회장이 이제는 이런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오랜만에 강남면옥에 들렀습니다. 예전과 달리 직원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를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직원 복지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급여도 인상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할 겁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동안 짠돌이 사장님으로 통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눈을 뜬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김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회장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백미러로 바라봤어요. 준호가 떠난 후 텅 비었던 그의 가슴이 이제는 두 아이로 인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야, 내가 남긴 선물을 잘 키울게.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 준호가 미소 지으며 나타났어요.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하준이와 하늘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은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라. 내가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와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내리기 전 김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 방과 후에 놀이공원에 갈까? 할아버지가 티켓을 예매해 놨단다. 하늘이가 환호성을 질렀고 하준이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하늘이가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하준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김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말이지. 아이들이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만끽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행복이었죠.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구나.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백억 재산보다 더 값진 보물을 얻었으니까요. 피는 속일 수 없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더 깊고 진한 것이었습니다.